출근길에 지하철 자주 타시죠?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0개가 넘고 매일 700만 명이 땅속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매일 땅속을 평화롭게 오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속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강남역 지하 3층 환승 통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3만 명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헛소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사정권과 온 국민이 실제로 마주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곰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땅굴 침략 시나리오가 왜 과거에는 국가 비상사태급 공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군사 전문가들조차 헛웃음을 짓는 완벽한 망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결정적 이유 3가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곰브리핑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1971년 9월 25일 북한 평양에 굳게 닫힌 최고사령부 지하 벙커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맵고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회의실에서 김일성이 핵심 군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고도 섬뜩한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의 땅굴은 10개의 원자폭탄보다 위력적이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군이 오기 전에 서울을 단숨에 포위해야 한다. DMZ 아래로 땅을 파라. 이 지시 하나로 북한군은 그야말로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땅굴들의 재원을 보면 지금 봐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특히 1978년에 발견된 제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 강남에서 차로 40분이면 닿는 거리죠. 북한은 이 제3땅굴 하나를 통해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무장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3만 명이면 우리나라 육군 세계 사단 병력입니다. 방어선을 다 무시하고 세계 사단이 1시간 만에 땅속을 뚫고 서울 한복판에 텔레포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북한의 초기 땅굴 전술을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선 완벽한 심리전이었다고 봅니다.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철책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내 발 밑 100m 아래에서 적들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다는 공포감. 이건 당시 핵무기가 없던 북한이 대한민국 전체의 신경망을 갉아먹고 패닉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비대칭 전력이었던 거죠. 실제로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들린다거나 땅이 울린다는 신고가 경찰과 군에 빗발쳤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여전히 북한이 서울 밑바닥까지, 심지어 부산까지 땅굴을 파놓았고 전쟁이 나면 탱크 수백 대가 그 땅굴을 타고 밀고 내려올 거라는 음모론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팩트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북한 땅굴로 탱크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군사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전차를 꽉 막힌 지하 주차장의 디젤 트럭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하 3층 주차장에 낡은 매연 저감 장치도 없는 디젤 화물차 50대를 세워두고 동시에 시동을 켠 채로 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주력 전차인 T-62 전차의 폭은 3.3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1, 2, 3, 4땅굴의 폭은 넓어야 2m 남짓입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전차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이즈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북한이 모든 탐지를 피해 폭 4m 이상의 초대형 메가 땅굴을 팠다고 가정해봅시다. 지하 100m 깊이의 밀폐된 좁은 터널에서 수십 톤짜리 내연기관 전차가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를 빨아들이고 동시에 엄청난 일산화탄소와 배기가스를 내뿜어야 합니다. 지상과 연결된 거대한 환풍구를 수백 미터 간격으로 뚫어놓지 않는 이상 탱크가 시동을 걸고 땅굴을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탱크 안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과 뒤따르던 보병들은 전원 질식사로 몰살당합니다. 환풍구를 뚫으면 되지 않냐고요? 비무장지대와 우리 대한민국 영토 한복판에 굴뚝을 세우고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데 그걸 우리 군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땅굴을 통한 기갑 부대의 대규모 침투는 물리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일인 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협적일 것 같았던 전차 이동설은 과학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탱크가 안 되면 옛날처럼 보병들만, 사람만 소총 들고 몰래 땅을 파고 넘어오는 건 어떨까요? 밤에만 몰래 곡괭이질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몰래 판다고요? 여기서 제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보셨죠? 고요한 밤 12시에 윗집에서 절구통에 마늘만 찧어도 층간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당장 인터폰을 들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마늘 찢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겹겹이 쌓인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깨부수고 수십 킬로미터의 굴을 파는 소리를 과연 수십 년 동안 감쪽같이 숨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북한의 땅굴 침투가 망상이 된 두 번째 결정적 이유, 압도적인 탐지 기술의 진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 일대 155마일에 지하는 거대한 초정밀 청진기 수만 개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거대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우리 군인들이 순찰을 돌다가 고인 물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거나 북한군이 버린 식기류가 떠오르는 걸 보고서야 우연히 땅굴을 찾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시야에 의존한 아날로그식 숨바꼭질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지진파 탐지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려 진도 0.1의 미세한 진동조차 정확하게 잡아내는 센서들이 24시간 땅속의 맥박을 짚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을 때 폭발 수초 만에 우리 뉴스의 파형 분석까지 속보로 떴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 2026년 현재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공병대 대장 김정식 중자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김 중자가 당장 실적을 내라는 최고사령부의 압박에 못 이겨 야밤에 DMZ 지하 50m 아래에서 몰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립니다. 쾅하는 순간 길어야 3초 안에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군지휘통제실 대형 모니터에 시뻘건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게 자연적인 지진파인지 인위적인 폭발파인지 파형을 분리하고 발파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찍어내는데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김 중자 부대가 지하에서 곡괭이질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바위를 얼마나 깼는지 우리 군은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여전히 이런 구시대적인 땅굴 파기에 소중한 인력과 자본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체제 붕괴를 앞당기는 거대한 삽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현대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자 과학전인데 북한 군수 내부의 전술시계는 1970년대 냉전 시대에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절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00번 양보해서 북한군이 외계인의 기술을 빌려 우리의 모든 지진파 센서를 무력화시키고 기적적으로 땅굴을 파는 데 성공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옥은 땅을 다 파고 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적으로 땅굴을 다 파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문을 열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새벽 2시 경기도 연천의 어느 야산. 북한군 특수부대원 이철민 하사가 드디어 뚜껑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십니다. 야, 우리가 해냈다. 단숨에 서울로 진격하자.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철민의 눈앞에 펼쳐진 건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대나처럼 환한 지옥불일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땅굴 침략이 완벽한 자살 행위가 된 세 번째 이유, 치명적인 병목 현상과 현대전의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여러분, 명절 귀성길에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생각해보세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도 하이패스 차로 딱 하나만 열려있으면 수십 킬로미터 꼬리를 물고 꼼짝도 못하거든요. 땅굴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하에 3만 명, 10만 명의 대군이 대기하고 있어도 결국 지상으로 나올 때는 폭 2m 남짓한 좁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한 줄로 한 명씩 기어나와야 합니다. 이건 마치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데 두더지가 올라오는 구멍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망치 들고 그 구멍 하나만 지켜보고 있으면 올라오는 족족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수치로 비교해볼까요? 북한군 한 명이 비좁은 땅굴 밖으로 기어나와서 총을 겨누고 상기하는데 최소 5초가 걸린다고 치면 1분에 기껏해야 12명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군의 대응 화력은 어떨까요? 상공에 떠있는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장착한 30mm 체인건은 1분에 무려 625발을 쏟아냅니다. 북한군 12명이 엉금엉금 기어나올 때 이미 우리 군은 600발이 넘는 포탄을 그 좁은 출구 하나에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땅굴 출구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북한군 스스로 파놓은 거대한 무덤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전의 잔혹함과 동시에 기술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보병 대보병이 육안으로 적을 찾고 총을 쏘며 싸웠다면 이제는 하늘에 떠있는 정찰 드론과 무인기 그리고 인공위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로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산속에 갑자기 사람 체온인 36도짜리 열원이 수십 개 나타난다. 그 즉시 우리 군 지휘소 스크린에 시뻘건 점들이 알람과 함께 찍히는 겁니다. 최근 개발되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청광 같은 최첨단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소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 드론과 위험 요소를 격추하는 미래전의 시대가 열렸는데 땅속에서 곡괭이질을 해서 내려오겠다는 북한의 재래식 전술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하늘에는 무인기와 레이저, 무기가 땅에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 도사리고 있는데 1970년대식 땅굴 침투라니요.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돌도끼를 들고 스텔스 전투기에 덤비는 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땅굴 파기가 기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실패한 전략이라는 걸 북한 수뇌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아직도 심심하면 갱도 진지를 구축한다, 지하시설을 요새화한다며 우리를 향해 위협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씁쓸합니다. 이제 북한에게 지하시설과 땅굴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제 수치를 하나 비교해볼까요? 2026년 기준 대한민국 1년 국방예산이 대략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북한의 1년 국가 총생산량 GDP 전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6조 원 남짓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월급 주고 무기 사고 훈련하는 데 쓰는 돈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내내 먹고 사는 돈보다 거의 2배가 많다는 뜻입니다. 평양 노동당 본부에 앉아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황에 빙의해볼까요?
남조선은 하늘에 첨단 스텔스기 띄우고 우주에는 정찰위성 쏘아 올리고 심지어 청광 같은 최신 레이저 무기까지 실전 배치한다고 매일같이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창고를 열어보니 녹슨 1970년대식 전차와 기름이 없어서 날지도 못하는 구식 전투기뿐인 거죠. 현대적인 첨단 무기 경쟁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승패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전략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 제로에 가까운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곡괭이 쥐어주고 무작정 땅을 파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힘없고 겁 많은 사람이 자기 집 담벼락에다 가짜 CCTV 수십 개 달아놓고 맹견 조심이라는 팻말을 덕지덕지 붙여놓는 심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요새를 파놨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허세를 부리는 생존형 방어기제인 겁니다. 과거 1970년대에 그들이 파내려갔던 남침용 땅굴은 철저하게 우리를 찌르기 위한 뾰족한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자랑하는 갱도와 지하시설들은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정밀 타격으로부터 지도부의 목숨을 단 며칠이라도 연명하기 위해 숨어 들어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일 뿐입니다. 저 곰브리핑은 북한의 이 땅굴 전술의 몰락을 이렇게 봅니다. 기술의 진보 앞에서 구시대적 이념과 무식한 노동력 착취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다. 아무리 폐쇄된 체제에서 사람을 쥐어짜내어 땅을 파더라도 우주 밖에서 열화상으로 지표면의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과학기술은 이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낡은 망령을 완전히 씹어먹고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밑에 헛된 공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우주와 미래를 향해 국방의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곰브리핑이 준비한 북한 땅굴 침략설의 진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땅굴이라는 물리적인 재래식 위협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금 북한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사이버 테러나 무인기 도발 같은 어떤 새로운 비대칭 무기에 집착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